자, 11번. 보기에 거래 요소 결합관계를 나타내는 거래로 옳은 것은. 자, 보기 보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의 증가가 나와 있죠. 1번 볼게요. 자,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하다. 일단은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자산이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했으니까 자, 부채가 줄어드네요. 부채 감소. 그 다음 2번은 외산매출금을 어음으로 회수하다. 외산매출금이 줄어드니까 자산 감소. 다시 이제 어음이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 자, 외산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니까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외산매입금 부채가 줄어드니까 부채 감소. 자, 기구를 구매하고 대금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자, 일단은 기계를 구매했으니까 자산이 늘어나죠.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금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채 증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현금과 부족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회계 담당자가 실수하여 건물 임대의 수익 2만원 받은 것이 누락되었음을 발견되었다. 붕괴로 오른 것은. 자, 현금과 부족의 원인이었대요. 그래서 건물 임대료 수익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임대료가 들어오는 거겠죠. 임대료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현금 가부족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제 상황을 가정할 때 다음 중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재고자산 가격 결정 방법 순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한다. 그러면 선, 이, 총, 후죠.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과 재고의 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반대로 매출 원가는 반대죠. 매출 원가는 부등호가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선이 총후 해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4번. 건물 취득가액 4천만 원, 내용연수 20년, 잔존가액 20%를 정해법에 의해 생각하면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우리 정해법이라고 하면 내용연수 분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죠. 요걸 계산하면 이제 1년의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연수 20년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취득가액은 4천만 원에서 자, 잔존가액이 20%래요. 그래서 4천만 원 곱하기 20%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보시면 4천만 원의 20%는 800만 원이죠. 그래서 4천만 원에서 800만 원 빼면 3,200만 원이고요. 여기에 20년을 나눠주니까 1년의 감가상각비가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5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1번.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나 예외에도 존재한다. 맞고요.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해법, 정유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10년이 아니라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시고요. 4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의 신뢰성 문제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이제 사업 결합으로 인한 영업권만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나 더 여기서 조금 공부를 하자면, 만약에 2번에 보시면 이제 삼각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합리적으로 삼각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다면 이때는 정해법으로 한다. 요거까지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16번. 보기의 생산성의 매출 관련 자료이다. 순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순매출액은 우리가 뭘 뺐죠? 총매출액에서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등, 자, 빼주죠. 순 매출액.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니까 총 매출액 6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환입액,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요게 있네요. 그래서 60만 원에서 우리가 매출 환입액 7만 원과 매출 애누리 이제 더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에서 12만 원을 빼니 48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기는 단기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액이다. 자, 기말자본금은 얼마인가? 자, 그래서 보기 보니까 기초자산 30만 원, 단기자산 증가분 18만 원, 기초부채 12만 원, 단기부채 감소분 6만 원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기말자산은 우리 기초자산 30만 원에 단기자산 증가분 18만 원 있죠? 그래서 30만 원에 18만 원을 더하니 48만 원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기말부채는 12만 원에서 6만 원을 빼시면 되죠. 단기 부채 감소분이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6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 우리가 뭐가 나오죠? 기말자본이 나오죠. 그래서 48만에서 6만 원을 빼니 42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소유하고 있던 주생산성 기업의 발행주식 3,000주에 대한 배당금 9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옳은 분괴는 했습니다. 우리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이 90만 원 들어오고, 자, 우리가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주식 배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받으면은 주식 수와 주식 단가를 조정을 합니다. 자, 19번. 영업활동의 사무실 전기요금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된 경우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건 보통예금이죠. 자, 보통예금 3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실 전기요금이니까 수도 광열비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 물품 판매에 있어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변질, 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매출 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 채권 등을 약정 기일보다 빨리 회수했을 때 회수했을 때 이제 깎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자 등으로 이제 반품되었을 때 우리가 매출 환입이고,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설명하는 거는 매출 애누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